제5교시 근사값의 표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사값의 표현이란 말이 뭐냐 하면 근사값을 표현하는 방법이 있어요. 바로 a 곱하기 10의 n승꼴이나 a 곱하기 10의 n승 분의 1꼴로 나타나게 되어 있는데요. 이럴 때 이 a 부분에 쓰이는 것을 유효숫자라는 얘기를 씁니다. 그래서 근사값을 이렇게 표현하는 방법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리 알면 좋아요. 잠깐 보고 갈게요. 자, 원의 넓이 그랬는데요. 원의 넓이 내는 공식이 뭐죠? 그렇죠. 파이 r 제곱이죠. 파이 r 제곱이라는 게 원주의 곱하기 반지름 곱하기 반지름이란 그런 뜻이죠. 그렇죠? 자, 거듭 제곱. 자, n이 양의 정수인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정의합니다. 그래서 같은 수 또는 같은 문자를 몇 번 곱한 것으로 몇이라고도 얘기하네요. 자, a를 실수, n을 자연수라고 할 때 a를 n개 곱한 것, 그것을 an승이라고 쓰고 a의 n제곱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승 그러는데요. 이 승은 일본에서 유래됐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어릴 때에는 2승, 3승 이렇게 배웠었어요. 그래서 선생님들 말이 붙어 있긴 한데요. 우리 친구들은 a의 세제곱 이렇게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n제곱이라고 했습니다. 자, 이때 오른쪽 위에 쓰인 이 n, 이것을 우리가 지수 또는 멱지수라고 부른대요. 그래서 n이 2일 때를 제곱, 세제곱 이렇게 부릅니다. 그 다음에 마이너스 n인 경우, 그렇네요. a의 마이너스 3승이 되는 경우도 있겠죠. 자, 이럴 때는 a 3승분의 1로, 이 마이너스를 분의 1로 표시하는 이런 것도 우리가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10 곱하기 10은 10의 제곱, 10이 4번 곱해져 있으면 10의 4제곱, 그죠? 5 3번 곱해져 있으면 5 3제곱, 또 3분의 1이 5번 곱해져 있으면 3의 5제곱분의 1 이렇게 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전개식입니다. 자, 전개식의 의미는 다항식이 뭐예요? 항이 2개 이상인 식을 다항식이라고 하죠. 곱을 전개하여 얻은 식이다. 그래서 우리 전개식 본 적 있어요. 그죠? 전개식까지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이야기해야 될 것은 바로 이 유효숫자입니다. 자, 근사값을 나타내는 숫자 중에서 믿을 수 있는 수가 유효숫자입니다. 그런데요. 자, 믿을 수 있는 수라는 이 말의 의미가 뭘까? 실제로 우리가 원의 넓이를 발견한 사람은 누구예요? 그렇죠. 아르키메데스죠. 아르키메데스인데요. 자, 이 반지름 곱하기 반지름 곱하기 3.14에서 이 3.14 부분이요. 이것은 실제로 나누어 떨어지지 않는, 그죠? 무한소수죠. 그래서 3.14 2로 계속 있습니다. 그런데 소수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을 한 거죠. 결국 소수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을 했다면 소수 둘째 자리까지를 믿어주는 것으로 이해가시겠죠? 그 믿을 수 있는 수를 바로 유효숫자라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숫자를 봤을 때, 자, 예를 들어 3600입니다 라고 했어요. 그랬을 때 이 3600이 3649였는데 원래는 10의 자리에서 반올림이 안 돼서 3600이 된 건지, 또는 이게 여러 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진짜로 3600이었는지. 그쵸? 그래서 이때 이 0은 여기서 얘기하는 유효 숫자인지 알 수 없음이라는 거에 해당합니다. 우리가 0.02040 얘 하나만 꼭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0이 유효 숫자인 경우는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소수점 맨 끝에 있는 0. 왜냐? 이건 초등학교 때 없애기로 약속을 했죠. 그죠? 그런데 썼어요. 뭔가 이유가 있습니다. 그죠? 없는 거, 지울 거 알면서 썼다는 건 결코 얘는 지우면 안 된다는 얘기가 됩니다. 이땐 유효 숫자가 맞습니다. 또한 숫자와 숫자 사이에 있는 0. 얘가 바로 유효 숫자 0입니다. 이 두 가지 경우를 제외하면 나머지 이 0들은 뭐예요?
그렇죠. 우리 선생님이 자리수형이라는 얘기를 하는데 이건 자리수를 나타내기 위한 0입니다. 예, 유효 숫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0이 유효 숫자이냐 유효 숫자가 아니냐 또는 알 수 없는 친구도 있더라. 네. 만약에 똑같은 3600이더라도 10의 자리 유효 숫자가 3개입니다. 그랬을 때 얘는 네, 유효 숫자가 자, 3개다라고 얘기를 만약에 한다면 이때는 3, 6, 0 요 3개까지 믿어준다는 얘기입니다. 이 0만 지금 유효 숫자가 아니라는 거죠. 이해가시겠죠? 어떤 조건을 주거나 안 줄 때에는 소수점 끝에 있는 0, 숫자와 숫자 사이에 있는 0만 유효 숫자고 나머지는 자리수 0에 해당하더라. 요렇게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유효 숫자가 a인 이 근사값을 표현하는 방법으로 a 곱하기 10의 n승과 a 곱하기 10의 n승분의 1 두 가지 방법을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자, 우리 책에도 나와 있지만 5천이에요. 자, 이걸 5,000원을 가지고 유효 숫자 표현하는 방법 근사값 표현으로 쓰면 5 곱하기 10에 몇 승? 자, 5에서 하나, 둘, 셋. 그렇죠. 3개를 곱해야 되겠죠. 그래서 5 곱하기 10에 3승 이렇게 쓰기로 한다는 것입니다. 이해 가시겠죠? 또한 자, 예를 들어서 1의 자리에서 반올림해서 1230을 얻었대요. 자, 1의 자리에서 반올림했으면 어디까지 믿어줘요? 그렇죠. 10의 자리까지 믿어줄 수 있는 거죠. 그럴 때 이것을 뭐라고 쓸 거냐는 거예요. 소수점을 찍으시고요. 소수점 왼쪽에는 숫자 한 개만 옵니다. 그러니까 1.23 그렇죠. 곱하기 10 해놓고 그 다음 고민을 합니다. 자, 점이 여기 있죠? 원래는 어디 있어요? 여기 있죠? 그러면 오른쪽으로 하나, 둘, 세 칸을 가야 되죠. 그러니까 10의 3승 요렇게 10의 세제곱 요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자, 다시요. 자, 1200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데 자, 10의 자리에서 반올림을 했대요. 그러면 어디까지 믿어줄 수 있어요? 100의 자리까지 믿어줄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 1.2 곱하기 10에 해놓고 몇 제곱? 하나, 둘, 셋, 세 제곱 요렇게 표현할 수 있겠다라는 얘기입니다. 네, 그랬을 때 여기선 유효 숫자가 누구인 거예요? 1하고 2하고 3인 거고요. 여기선 유효 숫자가 얼마인 거예요? 그렇죠. 1하고 2가 된다. 요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간단하게 우리 친구들이 아주 많이 틀리는 문제 두 가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은전지의 지름의 길이를 최소 눈금이 1m인 자와 0.1mm인 자로 재었더니 모두 20mm이었다. 각각의 경우에 대한 유효 숫자를 구하시오 그랬는데요. 자, 최소 눈금이 1mm인 자면 20mm에서 유효 숫자는 뭐가 돼요? 그렇죠. 2하고 0 두 개가 되겠죠. 그 다음에 자 0.1mm로 자를 쟀다면 이때 유효 숫자가 뭐가 됩니까? 2하고 0인가요? 자, 최소 눈금으로 0.1mm까지 잴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0 하나 더 붙여줘야 되죠. 네, 유효 숫자가 다릅니다. 그죠? 최소 눈금을 뭘로 어떤 자로 쟀느냐에 따라서 유효 숫자가 달라지더라라는 걸 꼭 기억해 줬으면 좋겠다는 얘기예요. 네, 그래서 0.1mm로 했을 때 우리 친구들이 많이 틀렸다라는 거 꼭 기억해 주시고요. 하나 더 볼까요? 자, 태평양의 깊이에 대한 근사값은 4280m이다. 여기서 유효 숫자가 4개라면 유효 숫자는 무엇인지 구하고 뭐예요? 4, 2, 8, 0이겠죠? 자, 10의 거듭제곱을 사용하여 근사값으로 표현해 보시오 그랬을 때 얼마로 써요? 얼마? 4.280이죠. 그렇죠? 곱하기 10에 몇 제곱? 그렇죠. 세제곱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섯 번째 수업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유효 숫자, 근사값을 나타내는 숫자 중에서 믿을 수 있는 수가 유효 숫자입니다. 자, 4.678을 10에 대해서 반올림하면 4700이고 이때 유효 숫자는 4와 7입니다.
또 최소 눈금이 10g인 저울로 측정했다면 네, 10g 단위까지 믿을 수 있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유효 숫자가 473입니다. 이렇게 봤고요. 그 다음 근사값 표현하는 방법 보겠습니다. 자, 반올림하거나 측정값으로 나타낸 근사값은 유효 숫자와 10의 거듭제곱으로 나타낼 수 있다. 그래서 자, 0.007mm, 자, 0.007mm면 7만 믿어줄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하나, 둘, 셋. 자, 거꾸로 셋을 갔죠? 네, 곱하기 10의 세제곱분의 1. 이렇게. 또한 자, 최소 단위 자, 1000m인 자로 측정한 에베레스트 산의 높이가 9000m라면 유효 숫자는 뭐만? 네, 9만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그랬을 때 근사값 표현하면 뭐라고 씁니까? 그러면 그렇죠. 9 곱하기 10의 몇 제곱? 세제곱 이렇게 쓸 수 있겠죠. 또 운동장의 둘레를 측정한 값이 자, 4678m예요. 자, 1의 자리에서 반올림 했다면 10의 자리까지 믿어줄 거죠. 그러면 자, 4.68 곱하기 10의 세제곱 이렇게 돼야 될 테고 100의 자리에서 반올림 했다면 그렇죠. 5000이 됐으니까 5 곱하기 10의 세제곱이 되더라. 이렇게 본다는 거. 그러니까 4.68 곱하기 10의 세제곱했을 때 유효 숫자는 468인 거고 5 곱하기 10의 세제곱했을 때 유효 숫자는 뭐가 돼요? 5가 되더라.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